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뭘 배웠냐면 경우의 수를 배웠어요. 경우의 수를 배우는 목적은 확률을 하기 위한 거거든. 근데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뭐 노가다 떼는 방법도 있지만 그 NPR 이런 거 있죠. 순열, NCR, 조합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NIR, 그 다음에 NHR 이렇게 있어요. 이 기호에 대해서 일단 좀 익숙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다가 오래간만에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 또한 안 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자, 숫자 갖고 해볼게요. 5P3이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5에서 P에서 3칸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5P3이 뭐라고? 5에서 시작해서 3칸을 쓰는데 P에서 1씩 줄여가면서 그래서 5, 4, 3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5, 4, 20, 그럼 60 딱 됐죠. 5P3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5C3은 어떻게 돼요? 5C3 5에서 P에서 3칸을 쓴 거를 마지막에 5P3 한 다음에 여기다가 3팩토리얼을 나누는 거야. 왜 3팩토리얼을 나누냐면 이건 순열이야. 순서 있게 나열해 있기 때문에 순열인데 얘는 조합이야. 순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지수가 더 줄어들어요. 순서가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2, 3, 0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나열을 하면 6가지가 나와요. 왜 6가지가 나오냐면 1, 2, 3이 있고 1 다 놔두고 얘 둘이 자리 바꾸면 3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2를 놔두고 1, 3 할 수도 있고 2를 놔두고 3, 1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을 놔두고 1, 2 할 수도 있고 3을 놔두고 2, 1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노가다 띄면 6가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다고. 근데 이거를 이 공식을 쓰면 이게 바로 뭐냐면 3개가 있는데 3개를 다 뽑아가 나열한다. 이게 3P3인가. 그럼 3P3은 뭐냐면 3에서 시작해가지고 3칸을 씁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이게 6이라는 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가다 띄는 거를 좀 더 공식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하자는 게 이제 우리 경우의 수에서 배운 건데 그게 이제 순열이 있고 조합은 뭐냐면 이 1, 2, 3을 번호를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 없애버리면 그냥 공 3개 똑같은 게 있는 거야. 얘는 맨날 나열해봤자 한 가지지. 차이 바꿔봤자 똑같잖아. 한 가지잖아. 그럼 이게 왜 한 가지가 나왔을까 생각해봤더니 이 3P3이라는 애가 6이 나왔는데 3P3을 갖다가 3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이게 위에가 6이 나왔는데 밑에도 3, 2, 1 곱하는 거지. 팩토리얼이라는 게 이거 발음이 이제 팩트 있죠. 사실. 거기에 이걸 붙여서 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한글로 쓰면 계승인가. 무슨 계승? 개조할 때 개자예요. 연계하다 할 때 개자인데 이 계승을 이 승은 곱하기라는 뜻이죠. 자연수 계승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번역하면 팩토리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팩토리얼이라는 것은 3에서 시작해가지고 자연수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3, 2, 1 개조하듯이 이렇게 바톤 터치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약분돼가 1이 나왔구나.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 거야. 5P3을 3팩토리얼 나누면 그게 5C3이 된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가지수가 60이었는데 이거를 3, 2, 1 곱하면 6이니까 이게 10가지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호 달린 거 번호를 떼고 나열하면 가지수가 줄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순열 조합에 대해서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죠. 이거를. 중학교 때는 순열 조합 안 배우고 뭐 하지? 이렇게 다 노가다 띄게 하지. 그죠? 중학교 때 순열 조합을 하면 혼낸다고. 너 어디서 이 사람 댁에서 이걸 배웠구나 이러면서 막 선행했다고 그러고. 웃기지. 선생님 이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상담을 하는데 난 초등학생 안 가르친다 그랬더니 저도 수학학원 안 다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 수학학원 다니다가 옮기려고 상담 왔는데 뭐 수학학원 안 다녀요 그랬더니 저 수학학원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체육학원을 다녔대. 그게 또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네모 세모 초등학생은 X, Y 문자 쓰면 안 되고 네모 세모를 써야 되는데 자기가 수학 귀신인가 책을 읽었는데 만화책에 보니까 미지수 X가 나와서 자기가 X, Y를 썼더니 틀렸다고 하면서 한 문제 틀릴 때마다 쪼그레뜨기를 시키더래. 그러니까 숙제 100문제를 했는데 100문제를 다 틀렸다라고 채점을 하고 쪼그레뜨기를 하길래 자기는 체육학원을 다니는구나.
자기가 수학학원이 아니다. 그래서 그 학원을 옮기려고 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얘 초등학교 5학년 친구는 당돌하고 좀 애가 좀 깨어있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럼 너는 내가 유일하게 하나 받는다. 처음으로 받은 초등학생이야. 대신에 넌 찍소리 안 하고 모든 과목을 나 따라다니면서 청강하는 거에 동의하냐고. 자기 좋대. 뭐 학원에 몇 시에 와? 이렇게 일찍 오는데 학교 끝나잖아. 그럼 내가 선생님이 밤 10시까지 수업하면 하루 종일 내 수업 그냥 무조건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걔가 들었어. 어떻게 됐겠어요? 내 모든 수업을 듣는 거야. 내가 딴반 가면 딴반 따라오고. 애들이 전부 다 아들이잖아. 선생님 따라서 수업을 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천재가 되더라고. 딱 한 1년 정도 그렇게 하니까 천재가 돼가지고 각종 수학 경시대에서 다 1등해. 금상받아. 그러더니 민사고를 가게 돼. 그리고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지도교수를 만났는데 그 사람 노벨상 받은 사람한테 사사하면서 지금 노벨상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프린스턴에서 박사받고 아마 교수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파동을 연구한다던데 최근에. 그러니까 사람이 우연히 만났는데 그지? 가장 좋은 건 뭔지 알아요? 우연히 이렇게 만났잖아. 선생님하고 관계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면서 시킨 대로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정도 이상은 돼. 여러분들 무조건 나보다 잘나게 돼. 결국은 잘하게 돼요. 청출어람. 알겠죠?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을 믿고 선생님을 믿고 그냥 선생님 시킨 대로 따라하면 돼요. 됐죠? 이거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도 이렇게 배운 걸 그대로 전수해 주는 거니까.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복순열이라고 해요. 중복순열. 중복이라는 게 뭐야? 뽑은 거를 다시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에서 3개를 뽑는 건데 그 뽑은 3개를 다시 넣어서 뽑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뽑을 때마다 똑같은 상황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5 파이 3이다 이러면 이게 5의 상승이 이렇게 돼요. 계산을 5 파이 3.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둬야 된다. 이 공식을 쓰는 방법 5의 세제곱 5 파이 3. 이때 이 n이라는 게 받는 거야. 받는 거. 이렇게 좀 머릿속에 인식하면 돼요. 그 다음 r을 우리 달걀 r 새알 초콜릿 r을 주는 거 이렇게 이러면 돼요. r을 준다. 그러면 이게 언제 쓰이냐면 이런 거 쓰여요. x, y 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r이 주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여기에 1, 2, 3이 있고 주는 게 3개가 있고 후보가 A, B, C, D, E까지 있다고 치면 이럴 때 쓰는 거지. 1이라는 애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냐면 A, B, C, D, E 5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2라는 애도 선택할 수 있는 게 A, B, C, D, E 5가지가 있죠. 3이라는 애도 선택할 수 있는 게 A, B, C, D, E 5가지가 있죠. 이런 거를 5의 상승 이럴 때 쓰는 거야. 그러면 엔파이어는 언제 쓰냐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지금 보니까 후보가 난립하고 있어. 그죠? 대통령이 3년 임기로 그냥 끝나버리니까 갑자기 조기 대선을 하니까 너도 나도 기회다. 이번에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다 이래가지고 막 어중ito중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런데 이제 후보가 많은 거지.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거다. 엔파이어는 선거할 때 쓰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받는 게 후보겠죠. 주는 거, 이게 유권자가 표 주는 거지. 그 다음에 우체통 가만히 있는데 편지가 들어오는 거죠. 우체통 하는 거. 그래서 주는 게 편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NHR은 이건 중복 조합이라고 해요. 중복 조합. 그죠? 이거는 NHR은 일단 공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NHR은 어떻게 쓰냐면 N 더하기 R에 빼기 1, C에 R 이렇게 써요. 중복조합이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중복조합의 별표 2개를 쳐놓기 바래요. 중복조합이 중요합니다. 일단 NHR인데 이것도 헷갈릴 때가 있어. 선생님 N파이R이 중복조합이에요. NHR이 중복조합이 헷갈릴 때가 있어. 시간 지나면.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 외웠어. 어떻게 외우냐면 항상 수열을 먼저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파이 위에 있는 이 바, 옆으로 평행한 바가 내려오면 뭐가 되지? H가 되지. 글자 잘 봐봐. 이 파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H 되잖아. 그러니까 위에 게 중복, 순열. 순열을 먼저 배웠으니까.
그 다음 내려오면 중복조화. 굉장히 지금 저급하게 수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치? 아니 근데 이런 게 헷갈리더라고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게 파이가 내려오면 조화. 그 조합은 뭐야? 당연히 C로 고쳐야 되겠지. 그래서 고친 거야. C로. 고칠 때 아야 어떻게 한다? N하고 R을 더한 다음에 빼기 1을 한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 만든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하면 돼요. 이럴 때다가 시비 걸리면 수학자 돼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요것만 계산하는 걸 여기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요거는 언제 써먹는지는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가 됐네. 근데 이게 5가 됐는데 이 x, y, z의 순서상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순서상의 조건이 의미 아닌 정수에 돼. 이런 말이 나와. 의미 아닌 정수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공식을 쓰는 거야. 의미 아닌 정수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미 아니라는 얘기는 0을 포함한다는 뜻이야. 의미 아니라는 얘기는 음수는 안 되지만 양수만 되는 게 아니고 0을 포함한다는 거야. 0 포함. 0 포함 오케이. 0을 포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순서상 하나 예를 들면 3개를 더해서 5가 되잖아. 그러면 0을 포함하니까 x도 0, y도 0, z가 5면 되겠지. 이걸 만족을 하나 하겠지. 그럼 이렇게 해서 노가다를 띄는 거야. 그러면 0, 그 다음에 얘가 1이 되면 얘가 4가 되면 되겠지. 이러면 이거 노가다 띄려면 엄청 많잖아. 이럴 때 뭐 쓴다고? h를 쓰는 거야. 어떻게? 이게 3개죠. 하나, 둘, 3개. 그러면 3, h, 5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럴 때 쓰는 거야. 이 공식이. 알겠죠? 이때 나는 또 이걸 이렇게 외웠어요. 이 꼴 있잖아, 이 꼴. 이 꼴 글자가 H하고 비슷하잖아. 이 짝대기가 이게, 이 꼴에다가 이렇게 쓰면 이거 아니다는 뜻이야. 0이 아니. 이렇게 외웠다니까, 진짜 이렇게. 0이 아니.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이 짝대기가 이제 이 안에 쏙 들어가면 H 글자 되잖아. 외우기 쉽죠? 또 이 숫자가 하나, 둘, 세 개, 미지수 하나, 둘, 세 개, 5, 3H5. 외워지지? 그러면 이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3하고 5를 더한 다음에 1을 빼요. 그 다음에 C에 5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3하고 5를 하면 8이지. 8에서 1을 빼니까 7이지. 그럼 7C5야. 7C5를 계산하려니까 좀 복잡해. 근데 C의 특징이 이거야. NCR이 있으면 NC, N-R이라는 특징이 있어. 또 이 N-R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7C5 할 때 7에서 5를 빼면 뭐가 되지? 7C2가 될 수 있지. C를 계산할 때 이렇게 요 성질을 이용해서 숫자를 좀 낮춰버리는 거야. 7C2. 그럼 7C2는 계산을 어떻게 해요? 7C2 계산은 7에서 시작해서 두 칸 쓰라는 거야. 그럼 7 곱하기 6이지. 그 다음에 나누기 2 팩토리얼. 뒤에 걸로 항상 이렇게 2 팩토리얼이라고. 2 팩토리얼이 2니까 3, 3, 7, 21 이렇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1. 이럴 때 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 중복조합도 또 여러 개로 나오겠지만 일단 이걸 확실히 외워두면 그 다음 여기서 응용되는 문제들은 이제 경험을 해서 살을 붙이면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거. 그래서 경우의 수 구하는 공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대표적으로 어떨 때 쓴다라는 걸 잠깐 설명했어요. 자, 이런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뭘 배우냐면 확률을 배울 거야. 그래서 확률을 지난주 금요일 날 첫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잠깐 복습하고 오늘 할 거 이어서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확률을 뭘 했냐면 기억나요? 지난주 금요일 날 확률이라는 걸 배우면서 참고로 이제 짱센TV라는 그 유튜브에 가보면 지난주에 수업한 내용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복습하면 돼요.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사건 경우의 수 분의 어떤 사건 A, 특정한 사건 A의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확률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방금 경우의 수를 먼저 배운 건데 여기서 먼저 주의해야 될 거는 경우의 수는 50가지고 100가지 숫자가 큰데 확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써요. 이 가로는 영어로 전부 다 오브를 가로로 써요. 이거 읽을 때
probability of A 이렇게 됐어. of A, event A. 사건 A에 관한 확률이란다. probability of event A. 뭐 앞에 덜을 붙이면 이제 이 덜은 어떨 때 붙이죠?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때 서로. 예를 들면 세아라카데미 1층에 그 가면 그 공부하는 곳 있잖아요, 그죠? 그 서로 알고 있다고. 그럴 때 이제 덜을 붙이는 거야. 모르는 장소는 어를 붙이고. 근데 하여튼 the probability of event A 뭐 사건 A 그때 이 of가 이 가로로 다 변신될 거야. 이 of가 O의 이 O자가 양쪽으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됐다.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A의 확률이라는 것은 1에서 0 사이입니다. 항상 0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확률 구하려는데 365 이렇게 쓰면 틀린 거야. 무조건 확률은 답이 365분의 뭐 1, 뭐 이렇게 1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0이 되는 경우, 확률이 0이 되는 사건을 뭐라고 그랬죠? 공사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빌공짜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비어있다. 확률이 1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야? 전사건. 이건 무조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요 정도로 알아두면 된다. 확률이 0인 경우 공사건, 확률이 1인 경우가 전사건이다. 확률이라는 것은 0에서 1의 값 사이가 난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에서 뭘 배웠냐면 덧셈 정리라는 걸 배웠어요. 덧셈 정리. 덧셈 정리라는 것은 뭐냐면 PA 합 B를 구하는 걸 덧셈 정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이 있는데 또는이란 말이 나오면 A가 일어나거나 또는 B가 일어난다 이러면 PA 합 B를 구하는데 이게 PA, B 그 다음에 AB가 동시에 일어나는 PA 교 B를 빼주는 거지. 이게 덧셈 정리입니다. 그래서 A 교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겠지. 예를 들면 A가 일어나는 사건을 A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데 이건 짝수가 하지 말자. 2의 배수가 일어날 사건을 A, 이건 3의 배수가 일어날 사건을 B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이 확률을 구하라 하면 2의 배수가 일어나는 경우는 얼마냐면 2, 4, 6 그죠? 6개 중에 3개잖아. 그럼 이건 6분의 3이고 3의 배수가 일어나는 경우는 3, 6 두 가지죠. 그럼 6분의 2인 거야.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거 두 개 더해서 답이 그럼 6분의 5냐? 아니라는 거야. 뭐가 있지? A, 2하고 3의 공통인 배수가 있죠. 그 6의 배수잖아. 6의 배수가 6 하나가 있지. 그래서 6분의 1을 빼줘야 된다. 이거를. 이렇게 계산한다. 그러면 6분의 5에서 1을 빼니까 6분의 4가 되고 약분을 해줘야 되죠. 3분의 2. 그래서 이럴 때 덧셈 정리를 쓰는 거야. 덧셈 정리는 이럴 때 쓴다. 근데 이 덧셈 정리에서 나오는 말이 뭐가 있냐면 배반이라는 말이 있어. 배반 사건. 배반 사건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사건하면 무슨 살인 사건처럼 막 뭔가 겁이 나는데 사건은 이벤트예요. 영어 번역을 하면 왜 사건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처음에 이거 번역할 때 그냥 해프닝, 뭐 이벤트 이런 말이에요. 배반 사건은 뭐냐면 A랑 B가 공집합일 때를 배반 사건이 나온다. 나중에 여러분들 독립이라는 걸 배워. 오늘 독립이라는 것까지는 안 나갈 건데 독립이라는 게 나와. 아마 이미 수원 뭐 학통을 조금 배워본 사람들은 들어본 단어야. 독립, 배반, 헷갈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배반 사건은 합집합, 즉 덧셈 정리와 관련이 되는 게 배반 사건이고, 배반 사건인 경우는 얘가 없겠지. P, A 교 B의 확률이 뭐야? 얘가 0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야. 서로 떨어져 있는 거야. A 따로, B 따로. 이런 경우니까 A 교 B 확률이 없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어떤 사건이 배반 사건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합집합의 확률을 구할 때 그냥 두 개 더하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는 거야. A 교 B 공통인 거에 확률을 뺄 필요 없이 그냥 덧셈 정리해서 A 교 B, A 합 B는 PA 더하기 PB. A 사건 확률, B 사건 확률 그냥 더하면 된다는 거야. 각각.
어차피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머릿속에 이걸 확실히 정리를 해놔야 돼. 나중에 독립 배우면 이제 헷갈리니까. 그래서 덧셈 정리와 관련되는 게 배반 사건. 그 다음에 오늘 지금부터 이제 설명할 곱셈 정리와 관련된 게 독립. 그런데 덕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덕배. 맨시티에 걔 덕배라고 부르지 않나? 맨시티에 그 미드필더 있잖아. 이름 뭐지 걔가? 덕배라고 부르는 애 있잖아. 미드필더. 이름 까먹었다. 손흥민하고 친한 애 있잖아. 독일에서 와가지고. 이름 뭐라고? 더브라이트인가? 걔가 덕배지. 덕배.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덧셈 정리와 배반 사건이 같은 범주,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다. 덕배. 이렇게 외우기 바래요. 자, 선생님이 리버풀 쪽지를 입고 있을 때는 항상 리버풀이 1등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계속 이것만 입고 있어 지금. 리버풀 1등. 야구는 LG를 응원하는데 LG가 또 1등 달리고 있어. 기분이 너무 좋아. 지난주 금요일날 야구 잠깐 보고 왔는데. 자, 이제 곱셈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오늘 이제 조건부 확률 들어갈 건데 곱셈 정리를 좀 알아야지 조건부 확률을 풀 수 있어요. 곱셈 정리가 뭘까? 보면 이거야. P, A교 B를 구한다. 그러면 P, A교 B는 뭘까? 방금 덧셈 정리는 P, A 합 B를 구하는 거고 이거는 곱셈 정리는 P, A교 B를 구하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할까? 이거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지 알아야 돼.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은 쓸 때 이렇게 써요. P, A 합 B, A 이걸 칼럼이라고 읽어요. 세로로 쓰는 건 칼럼, 기둥이니까 칼럼. 옆으로 가는 게 바. 이걸 바라고 읽으면 안 돼. 그냥 칼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P, B에 P, A 교 P 이렇게 써. 아니면 P, B 칼럼 A 이렇게 쓰겠지? 그럼 P, A 분의 P, A 교 P 이렇게 써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이거야. B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있고 B가 있는데 B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뭐가 일어난다는가? 요게 일어난다는 거야. 요게. 색깔을 다르게 할까? 요게 일어난다는 거야. 요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조건 확률의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B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얘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A고 이게 B인데 얘는 지금 A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조건이 달린 거야. A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누가 일어난다는가? 이게 일어난다. 이게 조건 확률인가? 근데 이 조건 확률이 어려워요. 이거 확률의 꽃이야. 조건 확률이.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를 배우는 거야. 앞에 배우는 건 다 연습 게임이에요. 이게 지금 본 게임인데.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곱셈 정리를 가져오는 거지. 뭐야? 곱셈 정리가 바로 이걸 구하는 거야. P, A교 B를 구하는 건데 P, A교 B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거 두 개 곱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아니면 요거 두 개 곱하면 되는 거지. A교 B가 요거 두 개 곱하면 요거 두 개 곱하는 거겠지. 그쵸? P, A교 B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P, A, 칼럼 P에 PP가 됩니다. 이거 선생님 이거는 이거 두 개 곱하는 거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숫자가 10이 나누기 6은 얼마예요? 이거 2잖아. 그러니까 12를 구하려면 2하고 6을 곱하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이게 헷갈리는 사람은 이렇게 숫자하고 하면 돼요. 선생님 이거 할 때 내가 전교 꼴등하다 전교 1등까지 한 사람이어서 나는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정확하게 깨트리고 있어. 어느 부분이 간지러운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수준을 눈높이를 최대한 낮춰서 원하면 더 낮춰줄 수도 있어. 그리고 이름도 어떻게 하면 잘 외웁니까? 이런 것까지 내가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요청만 하면. 근데 여러분 수준을 내가 어느 수준까지 낮춰야 되는지를 지금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학년이 지금 나이가 다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 물어보면 돼요. 선생님은
밑바닥에서 시작한 인생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무식하게 공부한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받은다. 내가 이런 사람 구하기 힘들잖아 사실. 밑바닥에서부터 1등한 사람이 어디냐고.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 그거 좀 잘 안 헤어지는데 좀 쉽게 하는 방법 없어요? 이렇게 질문해도 된다니까. 그럼 다 알려줄게요.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A교 B가 여기서도 나오잖아. 이렇게도 곱할 수 있어. PA 곱하기 B 칼럼 A. 그러니까 A교 B를 구하는데 뭔가 아까 덧셈 정리에서 배반일 때는 PA 합 B를 구하라 이러면 A 합집합 B의 확률을 구하라면 PA 다 PB로 끝났잖아요. 그지? A교 B를 뺐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곱선 정리는 이런 게 있어. 칼럼이 있어. 그래서 뭔가 헷갈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독립이란 말이야. 두 사건이 독립사건이다. 아까는 배반사건이었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덧셈 정리는 배반사건과 관련이 되고 곱셈 정리는 독립사건과 관련이 된다. 이건 어떻게 해? 꼭독이라고 해야 돼? 꼭독. 아까 그는 덕배. 덧셈 정리는 배반사건 덕배. 얘는 꼭독. 곱셈 정리와 관련된 독립사건이야. 무슨 말이냐면 PA 교 B를 구하랬는데 그냥 PA 곱하기 PB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독립사건이라고 하는 순간 이렇게 막 조건 부위는 안 넣어도 된다는 거야. 이게 독립사건일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독립사건은 곱셈 정리와 관련되니까 두 개를 곱하면 돼. 그냥 A 항목, B 항목 곱하면 독립사건. 배반사건은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돼. PA 더하기 PB. 이해되죠? 근데 어려운 게 이 조건방울이 좀 어렵죠. 지금 조건방울. 그래서 오늘 이 조건방울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 다음 독립사건, 곱셈 정리가 뒤에 나옵니다. 이게 문제야.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자 이게 이제 식은 이렇게 쓰는지 알겠죠? 이거 외우면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주려고 내가 아까 문제를 먼저 띄워놨어요. 자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문제 하나만 해보면 여러분 조금씩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식 지금 다 적어놨죠? 자 참고로 요거 잘하는 사람은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의치학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배우는 거 잘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승부처야. 이 확률 쪽이 승부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어가 안 되면 번역을 어떻게 할까, 그지? 그러니까 미적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안 어려운데 해볼만 한데 확률은 일본어가 안 되면 이게 어렵기 때문에 한국어로 해도 어려운데 일본어까지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잘하면 이제 승부처인가 얘가 일본어를 잘하는 거야. 자, 1번 보세요. 연말 불우이웃돕기 자선 달리기에서 참가자 수를 조사하였더니 여자는 전체의 40%이고 여학생은 전체의 24%로 한다. 일단 이게 지금 1번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자는 전체 40%다. 그러면 전체가 있는데 전체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겠죠. 여자가 있어. 근데 여자가 40%래. 그럼 나머지가 남자겠죠. 60%. 일단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여학생은 전체 24%다.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여학생. 그럼 여자랑 여학생이 다른 거네. 이 여자 중에 여학생이 있고 여학생 아닌 사람이 있나 봐. 여학생인 사람이 몇 프로? 24%인데 그게 여자의 24%야 아니면 전체 24%야? 이게 말이 어려운 거야. 전체 24%일까? 전체의 24%가 돼 있네. 그지? 그럼 여자 중인데 이게 전체의 24%다. 이렇게 돼. 여학생은 전체 24%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그 질문이 뭐냐면, 자, 여자 중에서, 여기서부터 어려워. 여자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그렇지? 그 사람이 학생일 확률을 구하라. 자, 이게 조건부 확률 문제라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풀어야 돼? 여기서 아까 조건부 확률을 풀려면, 여자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거기다 밑줄 해봐요.
그러면 그 사건, 이 사건에 이걸 A라고 하자 이거. A 사건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뭐라고? 여자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그죠? 이게 어렵다. 뭐가 어렵냐면 이 A 사건을 뭐라고 둬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참가자 중에서 한 명을 택한다라고 얘기해요. 참가자 중에서 한 명을 택한다. 한 명 택하. 참가 중에서 한 명을 택하는 걸 A 사건이라고 정의하는가? 왜 이렇게 정의합니까? 이제 문제 풀이하는 거 보면 돼. 그 다음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그 사람이 학생일 확률이잖아요. 그 사람이 학생일 확률을 B라고 하자. B 사건이라고. 그 사람이 학생일 사건. 학생. 자, 그 사람이 학생. 여기까지 본다.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요거 정의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여기서 문제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게 B 칼럼 A라고 쓸 수 있어. 이거를 지금 이 문제가 다시 이렇게 봐봐요. 여학생 전체 상수 앞으로 여자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그 사람이 학생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B 칼럼 A가 되는 거야. 이 문제가. 독립사건. 아니 조건 방법이랄까 이게. 이게 지금 요게 문제에서 구하는 게 이거야. 다시 이거를 우리가 조건 방법으로 쓰면 이렇게 되지. 네. 이게 무슨 말인가 번역을 해서 이 P가 뭐야? 참가 중에서 한 명을 택하는데 그 사람이 뭐지? 여학생인 확률을 구하라는 거 아니야? 네. 지금 이 말이 여자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그 사람이 학생인 확률을 구하라 이거잖아. 이 말이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참가자 중에서 한 명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학생이야. 사람이 학생인 사건 맞나요?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A 확률은 어떻게 되지 일단? A 사건이 아니지. 여학생 중에 한 명을 택한다 했지. 네. 그럼 여학생은 참가자 중에서 한 명을 택하는데 그 한 명을 어디서 택하냐면 여학생 중에서 택하는 거지. 여학생. 네. 그러면 이 확률이 얼마야? 24. 0.4 아니야? 0.4. 40%라는 게 0.4지. 그러니까 이 A 확률이 0.4인 거지. 퍼센트는 숫자로 고치면 100분의 40이니까 이게 100분의 40이니까 0.4죠. 퍼센트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100분의 이렇게 써야 돼. 여학생 한 명 고르는 건데. 참가자 중에서 여학생 한 명을 택하는 거니까. 참가자가 전체잖아. 네. 참가자가 전체인데 전체에서 여학생을 한 명을 택하면 여학생 한 명 택할 확률이 얼마냐 이거? 40%지 일단. 근데 그러니까 여학생이 아니고 여자일 수도 있지 않아요? 여자. 0.24%. 이 여학생이 아니고 여자. 내가 잘못 썼어요. 여자 중에서 한 명을 택한다 이거. 그죠? 문제가 지금 그거잖아요. 여학생은 전체 24%인데 여자 중에서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그죠? 여학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봐. 이런 부분에서 일본어 번역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틀리는 거죠. 여자 중에서 한 명을 택한다. 그 사건 A가 있으니까 여자를 택할 확률이 0.4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학생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이 학생이다. 이 말은. 이 학생이 여학생이라는 얘기지 지금. 네. 여자 중에 하나 택했으니까. 네. 그러면 A교 B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이면서 학생이다 이 말이야. 이게 그래서 A교 B가 됐어. 이 말이. 그러면 여자 중에서 학생이다. 이거는 확률이 얼마가 돼? 여자 중에서 확률이다. 여자일 확률이랑 여학생 확률. 헷갈리지? 여자이면서 학생인 경우는 24%였지. 네.
이거 그대로 쓰는 거야. 24%. 24%는 어떻게 되지? 100분의 24. 0.24죠. 네. 그러니까 여기 0.24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번역이 돼요? 조건방문 처음 배우면 뭔 말이야 말장난 같은데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훈련이 돼야 돼. 그럼 얼마일까? 이거 이제 계산하면 답이 몇 번인가요? 이거 이제 약분하면 40분의 24니까 약분하면 네, 0.6. 어? 답이 몇 번? 5분의 어? 5분의 3. 5번 나오죠? 네. 이거 0.6 0.6. 나오지? 맞지? 64, 24 했어. 답이 0.6이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그래서 0.6에 해당하는 게 5분의 3. 5번이 됐어요. 됐나요? 지금? 네. 자, 1번 문제부터 뭔가 여기서 이게 여자냐, 여학생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사건을 A라 두고 어떤 사건을 B라 둘 것인지 이 정리하는 게 이 문제 거의 100% 해결책. 그지 99%지 사실 조금만 잘 정리되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 자, 2번을 갖다가 하나만 더 해봅시다. 2번. 뭐 이거는 이제 저 되죠? 2번 갈게요. 자, 2번 문제를 또 찬찬히 보면 주머니 A에는 흰 공이 2개 있고 붉은 공이 3개 들어있다. 그럼 주머니 A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주머니 A에는 흰 공이 2개 있고 붉은 공이 3개 있다. 주머니 B에는 흰 공이 3개 있고 붉은 공이 2개 있다. 흰 공이 3개 있고 붉은 공이 2개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A에서 한 개를 꺼내요. B에 넣고 잘 섞은 다음에 자, A에서 한 개를 꺼내가지고 B에다 넣는데 이게 한 개를. 근데 그 한 개가 뭔지 모르겠어. 흰 공인지 붉은 공인지 모르겠어. 넣고 잘 섞은 다음에 B에서 한 개를 꺼낼 때 B에서 이게 한 개를 꺼낸다잖아. 한 개를 꺼냈는데 그게 또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한 개를 꺼낼 때 그 한 개가 흰 공이 나왔다. 이게 흰 공을 한 거고. 자, 이게 그럼 조건부 확률인가? 왜 또 조건부 확률이냐면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이런 말 붙잖아요. 다 조건인가 그게. 거기에 보면 꺼낼 때 돼 있죠. 한 개를 꺼낼 때 다음에 잘 섞은 다음에 B에서 한 개를 꺼낼 때 이런 말 있죠. 거기다 밑줄 해놓고 조건부 확률이라고 적어요. B에서 한 개를 꺼낼 때 조건을 단거야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뭐 할 때 이런 말이 있으면 전부 다 조건부 확률이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사건을 또 정의를 해야 돼. 이런 조건부 확률 무조건 사건 정의를 해야 돼. A 사건을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A 사건. A 사건을 주머니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사건. 주머니에서 이걸 어떻게 꺼낸 공이 흰 공일 거야. 흰 공. 그 다음에 B는 이게 A 주머니에서 A 주머니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사건을 이걸 A가 판단해. 그다음 B는 B 주머니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경우 이걸 B 사건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정의했느냐 이게 이제 또 어려운데 이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좀 감이 생기는데 일단 A 주머니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거 이거는 B 주머니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거 이렇게 일단 심플하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여기서 만약 P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뭘 물어본 거냐면 PB를 물어본 거야. PB. 그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PB를 물어본 거 아니야? 네. B 주머니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이랑 한국을 구하라는 거잖아. PB를. 근데 PB가 나오려면 맞죠? PB를 구하려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A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이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될 수 있지. 여기서 흰 공을 꺼내서 흰 공을 꺼낸 경우 이게 이거지.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서 뭘 꺼내? 빨간 공을 꺼내서 흰 공을 꺼낼 수도 있잖아. 그럼 빨간 공 꺼내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A 여집합이겠지. 흰 공 아닌 게 지금 흰 공 꺼내는 걸 A라 했으니까 흰 공 안 꺼낸 건 A 여집합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흰 공을 꺼내.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와야 된다. 구하라는 게. 요거 이제 요거를 요렇게 생각하려고 이렇게 둔 거야 이거를. 머리가 좋죠. 처음 볼 때는 나 이렇게 못해. 나도 못했어. 근데 이제 이런 문제 하나 풀어보면서 저렇게 하면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야? 내가 좀 생각해낸 거야. 여러분이 생각한 거야 이 방법을. 그러면 이제 뭐만 구하면 되겠어요? A교 B를 구해야 되겠죠. A교 B는 어떻게 구할까? 이게 조건 방법이야. A교 B. 아까 A교 B 구하는 방법이 뭐였지? PA 그 다음에 P B 칼럼 A 이렇게 PA교 이게 PA교가 PA 곱하기 PB다 이렇게 쓰는 게 무슨 사건이라고 이게? 독립이라고 했죠. 독립사건인데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건 독립이 아니지. 지금 앞에 그 영향을 받잖아. 여기서 흰 공을 뽑느냐 빨간 걸 뽑느냐 영향을 어떤 걸 뽑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니까 얘는 조건방법이야. 독립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독립인데 조건부는 여기를 PB라고 하면 안 되고 영향을 받은가? 누구의 영향을 받은가? A 영향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 저게 조건부라는 거야. 조건부가 무슨 말인지 약간씩 이해가 돼요 지금? 그럼 조건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PA는 얼마일까? PA는 5개 중에 흰 공이 2개 있잖아요. 그럼 이게 5분의 2겠지. 곱하기 두 번째 게 여기다. 두 번째 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여기서 흰공 꺼내면 흰공이 이제 4개 되지. 그럼 전체가 6개죠. 맞아요? 여기 흰공이다 이거. 그럼 흰공이 들어오면 여기 이제 전체가 6개가 될 거 아니야. 6개 중에 4개가 흰공이지. 그러니까 이게 6분의 4다. 됐어요? 조금 계산하면 돼요. 그럼 이게 얼마? 약분하니까 3. 3은 15분의 4. 이 15분의 4인 거야. 이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15분의 4. 요거 하나 구했어요. 더하기. 자, 이제 요거 구하면 돼. P, A 여집합 B. 요걸 어떻게 구할까? 요것도 그냥 얘처럼 똑같이 하면 PA 여집합을 곱하고 PB를 하면 될 것 같은데 PB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칼럼 A 여집합 이렇게 써줘야 된다. 조건부. 앞에 거에 조건부 확률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 헷갈리면 독립을 항상 생각하면서 비교해서 해보면 되는 거야. 이거 영향을 받으니까 요걸 넣어줘야 되는 거야. 칼럼 바탕에. 이게 분모거든 원래. 이거 베이스 깔아놓는 거야. A 여집합의 영향을 받은 B라는 뜻이야 이게. 이렇게 써야 되지. 그러면 이제 A 여집합은 뭐야? 흰공 안 나올 확률이니까 처음에 A가 빨간 공이 3개 있잖아요. 그죠? A 여집합의 확률이라는 거는 빨간 공 중에 하나 뽑는 거죠. 그러니까 5개 중에 3개 있지. 이거 5분의 3입니다. 곱하기. 자, 그럼 이번에는 뭐가 오는가? 이번에는 여기서 하나가 넘어오는데 이게 빨간 공이 온 거야. 빨간 공. 그죠? 빨간 공이 오면 6개가 되는데 그 중에 흰 공을 뽑아야 되는 거지. 이 말이. 빨간 공 뽑고 나서 흰 공. 빨간 공 하나가 뽑힌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흰 공을 뽑는 거야. 그럼 이게 6분의 3. 이 6분의 3이 됩니다. 계산하면 2, 2호 10분의 3.
이거 10분의 8입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저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답이. 이거 어차피 통분했어야 되네. 약분 안 했어야 돼. 30분에 2를 곱하기 2, 4, 8이고 30분에 3, 4, 9. 그래서 30분에 17. 30분 17이 있나요? 거기? 네. 아, 3번에 있어요. 답이에요. 됐나요? 자, 1번, 2번이 조건부 확률을 이해하는데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냐면 사건 A를 뭐라고 정의하고 사건 B를 뭐라고 정의하는지가 문제의 거의 80%인가. 이거를 잘해야 된다. 이거를. 이런 거를 이제 수학과를 가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학과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어떤 개념을 정립을 해서 카테고리를 잘 잡아야 된다. 결론은 문과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문과 마인드가.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특히 정치인들이 이런 거 잘하는데 이렇게 카테고리 분류를 잘하는 거야. 어떤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는 그게 답이 맞아 안 맞아 이런 생각을 하잖아. 이과생들은. 근데 문과생들은 답이 맞아 안 맞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카테고리 분류를 딱 하는가. 그러다 보면 분류 안 되는 애는 빼는가 빼내는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카테고리 분류를 잘해야 됩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잘하는 편에 속한다고 평가를 받는데 미국이 관세 발표했잖아요. 중국이 같이 맞대우로 관세 발표했지. 그럼 우리나라 주가는 어떻게 될까? 막 불안하잖아. 그 초반에 우리나라 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다시 지금 회복돼가지고 아무 일 없듯이 지금 주식시장 돌아가고 있거든. 선생님이 이미 예측했어 이거를. 카테고리 분류가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거야. 한국은 그렇게 싸움에 낀 게 아니야 지금. 근데 우리나라 관세를 높인다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반도체는 아니고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려면 우리나라 거를 미국에 수출하려면 관세를 많이 때린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이렉트 수출 안 하면 되지. 돌려서 하면 되는 거야. 마치 무슨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일본이 그때 방사능 오염돼가지고 수산물 우리나라 들어오게 못하게 금지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한테 다이렉트 수산물 안 보내고 어떻게 저 싱가포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수출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와. 그럼 그건 필리핀산이 될까? 이런 게 카테고리 분류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할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A, B 사건을 분류할 것인가. 이게 잘 분류가 되면 문제는 그냥 기계적으로 풀면 되는 거야. 자, 기계적으로 푸는 문제가 3번이에요. 3번 한번 풀어보세요. 3번은 이제 기계적으로 푸는 겁니다. 이 조건부 확률. 이건 이제 두 종류야. 처음에 1번, 2번과 같은 유형이 있고 3번과 같은 거. 기계적으로 푸는 거야. 자, 답이 나왔나요 혹시? 혹시 답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 기계적으로 푸는 건데.
답이 나왔나요? 자, 이 문제를 보면 구하고자 하는 게 PA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PA를 구하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지? PA라는 게. 그냥 PA가 PA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A하고 B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조건이라고. A하고 B가 영향을 받는 상태야.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A를 구하는데, 그죠? A를 구하는데, PA교 B의 A일 수도 있고, 더하기 PA교 B 여집합의 A일 수도 있어. B의 영향을 받는 경우고 B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어, 이거를. 자, A인데, 똑같은 A인데, B하고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걸 먼저 해보면, P에, 얘는 A가 이게 밑으로 깔리죠. 요걸 먼저 해볼게요. PA. 그래? P 여집합 이렇게 되지 이거는. 그래서 얘는 2가 있고 PA에 PP 이렇게 되거든. 이게 지금 같다는 거야. 그럼 PA 양변에 똑같이 약분되죠. 그죠? 맞네. 그럼 여기서 남는 게 뭐야? P에 이거 다시 쓰면 A교 B 여집합이라 쓸 수 있죠. 이거의 값은 2배의 PB 값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저기까지 됐지? A교 B 여집합은 이거 잘못됐네. 이거 잘못됐지? 어떻게 되지 이게? 이거 칼럼 쓸 때 A교 B 이렇게 쓰죠. A교 B. 조건방울 쓸 때, 요거 칼럼 쓸 때 A분의 PA교 P. 그럼 P 없어지고 PA교 P. 이렇게 되겠죠. 저거는 2배 A교 B하고 같다. 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A교 P는 얼마야? 문제에서 8분의 1이라고 나와 있고, 더하기. 요게 뭐야? 요게 요거지, 지금. 근데 얘가 2배의 얘랑 같으니까 2 곱하기 A교 B가 8분의 1 이렇게 들어가. 정답은 8분의 1이고 8분의 2니까 8분의 3이죠. 기계적으로 풀어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냥 기계적으로 쭉쭉 풀어나가면 된다. 조금 확률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4번 하나만 더 하고 쉬는 시간 할게요. 자, 4번 기계적으로 한번 그것도 풀어보겠습니다. 1번, 2번은 말장난이고 3번, 4번은 기계적으로 푸는 거야.
자, 구하고자 하는 게 PB인데 PB가 어디에서 보여요? PB가 여기서 보여. 여기 보면 PB 나와요. 쪼가리 보면 이게 PB분의 P A 교 B라는 게 구해집니다. 맞나요? PB가 여기서 등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의 값이 4분의 1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문제가. 그럼 뭐만 알면 되지? PB 구하려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거니까 A 교 B를 찾아야 된다. PB를 구하려면 A 교 B를 찾아야 돼. 맞죠? 근데 A 교 B를 찾아야 되는데 A 교 B는 안 나오고 요게 나와 있네. 요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을 쓰냐면 제가 P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A 합 B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도 이거를. 이거 이렇게 되는 게 무슨 법칙이지? 집합 배웠나요 혹시? 드모르간의 법칙 들어봤어?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 사람 이름이고 이게 뭐냐면 A 합 B의 여집합은 P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그냥 A 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또는 A 교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합 B 여집합. 그러니까 여집합이 들어가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야. 즉 합집합과 여집합과 교집합 사이의 관계를 정의한 법칙을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면접에 나온 적이 있어요. 드모르간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서울대학교 면접에 나온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이걸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알간모르간 이렇게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드모르간의 법칙 설명하세요 그랬더니 학생이 그게 알간모르간 그 법칙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랬어. 그게 뭔 말이야? 그걸 설명하라고 그랬더니 기억나는 게 알간모르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탈락. 어?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어떤 법칙 느낌이냐면 그런 느낌이에요. 자동차 만들었어 처음에. 그냥 차 몰고 막 나갔어. 교통사고 나지. 사람도 칠 수 있고. 왜? 도로교통법을 안 만드니까 차가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가 나온 뒤로 중앙선이라는 개념도 생기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우측동에 빨간불일 때 멈추고 신호등의 개념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하나 생기니까 법을 만들게 된 거야. 도로교통법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마음껏 달리겠지, 그지? 드모르간의 법칙이 그런 거라는 거야. 드모르간 법칙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합집합과 여집합과 교집합 사이의 관계를 정해줘가지고 연산을 마음껏 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같은 거야. 자동차로 치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드모르간의 법칙.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합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전체 확률이 얼마예요? 1이지. 전체 확률 1에서 P에 A 합 B를 빼면 이게 되는 거야 지금. 맞나요? 뭔가 이상해? 맞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이게 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A 합 B의 확률을 구할 수 있어. PB. 그럼 이게 얼마냐면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오니까 1에서 6분의 1을 빼니까 이게 6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어. 합집합 B의 확률이 6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이거 왜 한 거야? 우리가 이게 덧셈정이잖아.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를 구할 건데 PA는 나와 있잖아. 3분의 1이라고. 맞죠?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어. PB는 안 나와 있어. 구해야 되는 거고. A 교 B 안 나와 있어. 근데 이거의 값이 얼마라고? 지금 6분의 5라고 돼 있어. 됐죠? 그럼 미지수가 지금 보니까 요거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곱하면 PB가 4 A 교 B지. 맞죠? PB가 4 PA 교 B야. 그러면 PA 교 B는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네. 4분의 1의 PB가 되겠네. A 교 B는. 맞죠? 지금 이 3, 4번 문제는 조건과 확률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연산하는 거야. 지금 집합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A교 B 대신에 4분의 1 PB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야. 왜? 지금 질문이 PB 구하는 거니까. 이거 지금 열반듯이 푸는 거야.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4분의 1 PB를 넣어주면 여기 1 PB니까 1에서 4분의 1 빼니까 4분의 3 PB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 이렇게 보면 4분의 3 PB가 되고 는 이 3분의 1이 좀 넘어가겠죠? 그럼 6분의 5에서 3분의 1이 넘어오면 6분의 2를 빼는 거니까 6분의 3이 되네. 그지? 그럼 이거 6분의 3. 그래서 PB는 3, 3 약분되고 6분의 4가 되겠네. 약분하니까 3분의 2. 정답이 그래서 PB의 값이 3분의 2, 4번의 답이 있네요. 이해돼요? 이 문제 좀 복잡하게 푼 듯한데 차분히 생각해보면 결론은 이 드모르간의 법칙 하나를 이제 좀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얘를 드모르간을 써서 이렇게 풀어서 이게 6분의 1 이걸 이용해서 PA 합 B를 구한 다음에 PA 합 B는 덧셈 정리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A 값은 나와 있고 이거 두 개를 모르는데 이거 두 개의 관계를 얘가 준 거잖아. 얘가 준 거지. 얘가 두 개의 관계가. 그래서 두 개의 관계가 요거지. 그래서 A교 B 대신에 PB 4분의 1 PB의 값을 여기다가 A교 B 대신에 넣어주면 답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조건방위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건 A, B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해서 문제 푸는 거, 그게 더 어려워 사실. 그리고 이런 거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연습하다 보면 무슨 그냥 연산이야. 자, 잠깐 쉬는 시간 한 뒤에 이어서 할게요.